함부르크 공항 대합실에서 한나 슈미트는 친구들에게 자신감 넘치는 말을 건넸습니다. 한국? 분명 모든 게 느리고 비효율적일 거야. 우리 독일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좀 보여줘야겠어. 18살 한나에게 독일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나라였습니다. 정해진 시간, 엄격한 규칙, 그리고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질서. 그것이 바로 선진국의 기준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새벽 1시 22분, 한나의 확신은 첫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일요일이면 상점문이 모두 닫히고 저녁 8시 이후엔 도시 전체가 잠에 빠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심야에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공항 직원들의 환한 미소, 거울처럼 반짝이는 바닥, 그리고 24시간 켜진 편의점의 불빛들. 저들은 대체 언제 쉬는 거지? 독일 노동법을 위반하는 게 아닐까? 한나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공항을 떠날 때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모는 완전히 달랐죠. 과연 독일식 효율의 자부심이 어떤 충격적 현실 앞에서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그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감동적인 순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힘이 됩니다.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작은 한마디가 큰 힘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나 슈미트입니다. 올해 18살이고 독일 함부르크 근교의 작은 도시에서 자랐어요. 저희 김나지움은 북독일에서 꽤 유명한 학교인데 이번에 한독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리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하나 구경하고 오는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제가 아는 한국은 삼성 휴대폰이랑 K-팝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친구들인 미아와 레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함부르크 공항에서 출발을 기다리며 저는 가방에서 여행 일지를 꺼내 첫 번째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마 한국은 모든 것이 느리고 비효율적일 거야. 우리 독일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좀 보여줘야겠어. 이런 오만한 생각을 적었죠. 미아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한나야,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어차피 일주일 후면 우리 집으로 돌아올 거야. 레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냥 새로운 경험 정도로 생각하자고 하더군요. 저희는 독일의 질서와 효율성에 대해 정말 자부심이 강했어요. 정시에 운행되는 기차, 엄격한 규칙들, 그리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돌아가는 사회 시스템. 그것이 바로 선진국의 기준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사전 지식이라고는 인터넷에서 대충 찾아본 것들 뿐이었습니다. 분단된 나라, 빠른 경제 성장, 그리고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 한류 문화 정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독일의 체계적인 발전과 비교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비행기에서 승무원이 한국 도착 예정 시간을 안내했습니다. 현지 시간 새벽 1시라고 하더군요. 미아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새벽에 도착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네. 독일이었다면 공항조차 제대로 운영 안 할 시간이야. 저도 그 말에 동감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밤 10시만 넘어도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고 일요일에는 아예 쇼핑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하고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한 사회의 기본이라고 배웠거든요. 레아가 창문 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아마 우리보다는 덜 체계적이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겠지. 저희는 모두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독일의 우월함을 확신하면서도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해보려는 열린 마음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비행기가 착륙 준비에 들어갔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일기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일주일 후에는 독일이 얼마나 발전된 나라인지 더욱 감사하게 될 것 같다. 정말 순진한 생각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 제가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지, 그리고 일주일 후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완전히 다른 마음이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새벽 1시 20분, 인천공항에서 내린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공항 전체가 마치 한낮처럼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함부르크 공항은 밤 10시만 넘어도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습니다. 청소 직원 몇 명과 보안 요원들만 남아서 조용히 업무를 보죠. 독일의 1956년 상점폐점법에 따라 일요일과 공휴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저녁 8시 이후에는 대부분의 매장이 영업을 중단하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면세점은 물론이고 편의점, 카페, 심지어 기념품 가게까지 모두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직원들도 피곤한 기색 없이 환한 미소로 승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미아가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 사람들은 언제 쉬는 거야? 독일 노동법을 위반하는 게 아닐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규칙들이 있거든요.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도 청소 직원들이 바닥을 깨끗하게 닦고 있었고 안내 데스크마다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함부르크 공항에서는 이런 시간에 대부분의 서비스가 중단되는데 말이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24시간 편의점이었습니다. 독일에서 편의점이라고 할 만한 곳은 주유소 정도인데 그마저도 밤늦은 시간에는 기본적인 것들만 팔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따뜻한 음식부터 생활용품까지 모든 것을 살 수 있었습니다. 레아가 편의점 앞에서 멈춰서며 말했어요. 독일이었다면 비상시가 아닌 이상 이런 시간에 쇼핑하는 건 불가능해. 맞는 말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일요일에 생필품이 떨어지면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새벽 1시에도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 시스템일까 의문이 들었지만 동시에 놀라운 편리함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수화물의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몇 번 컨베이어 벨트에서 언제 나오는지까지 정확하게 안내하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수화물을 찾는데 1시간씩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서 나오는지도 명확하지 않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려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공항 운영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의 시스템이 독일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의 기준이 시간이 멈춘 과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홍대 근처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건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모든 도시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창문을 열고 내다본 풍경에 정말 놀랐습니다. 새벽 3시인데도 거리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24시간 영업한다고 써붙인 카페들이 즐비했고 편의점마다 손님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함부르크에서는 밤 10시만 지나도 거리가 조용해집니다. 펍 몇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고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가죠. 그게 정상적이고 건전한 사회라고 생각했었어요. 충분한 휴식이야말로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배웠거든요. 미아가 침대에 누워서 한숨을 쉬었어요. 저들은 대체 언제 쉬는 걸까? 이렇게 살면 번아웃이 올 텐데. 저도 같은 걱정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워라밸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거든요. 일과 삶의 균형 없이는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창밖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니 피곤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활기차고 목적의식이 있어 보였습니다.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뭔가 작업하는 사람들, 편의점에서 야식을 사가는 젊은이들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이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레아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독일 노동법으로 따지면 완전히 불법이야. 노동자들을 이렇게 혹사시키면 안 되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독일에서는 노동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거리의 분위기였어요. 강제로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시간을 선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벽에 공부하는 학생, 밤늦게 일하는 직장인, 모두가 나름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독일식 규칙으로 한국을 재단하려고 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아야 하고 일요일에는 완전히 쉬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규칙들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쯤 되니까 정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차 때문이기도 했지만 창밖에 활기찬 에너지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독일에서는 이런 시간에 깨어 있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일인데 여기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결국 게스트하우스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밤을 새우는 다른 투숙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로비에는 일본에서 온 배낭여행자와 미국에서 온 교환 학생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한국의 24시간 문화에 대해 물어봤더니 정말 흥미로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본 여행자는 한국이 일본보다도 더 역동적이라고 했고, 미국 학생은 뉴욕보다도 안전하면서 활기차다고 평가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독일의 규칙에만 갇혀서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24시간 사회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니 정확히는 오전 10시쯤 일어났을 때 첫 번째 미션이 있었어요. 독일 가족들에게 보낼 선물을 사러 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침을 못 먹어서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직원에게 근처에 아침을 파는 곳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바로 옆 편의점에서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하더군요. 편의점에서 아침을? 독일에서 편의점이라고 할 만한 곳은 주유소뿐인데 거기서는 과자나 음료수 정도밖에 못 사거든요. 편의점에 들어가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독일 슈퍼마켓보다 훨씬 다양한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삼각김밥, 컵라면, 도시락은 물론이고 따뜻하게 데워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까지. 그것도 아침 10시인데 이미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편의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택배를 보낼 수 있고 공과금도 낼 수 있고 심지어 은행 업무까지 볼 수 있다고 하더군요. 독일에서 이런 일들을 처리하려면 각각 다른 곳을 찾아가야 해요. 은행은 은행, 우체국은 우체국, 그것도 영업시간에 맞춰서 말이죠. 미아가 계산대에서 놀라며 말했어요. 독일에서 택배 보내려면 도이치포스트에 가야 하는데 거기는 토요일 오후에 문 닫고 일요일은 쉬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언제든지 보낼 수 있다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편의점 직원에게 영업시간을 물어보니까 24시간이라고 하더군요. 365일 내내 문을 연다는 거였어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나 신정에도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거든요. 레아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직원들은 언제 쉬어요? 직원분이 웃으면서 교대 근무를 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3교대로 돌아가면서 일하니까 개인의 휴식은 보장되면서도 가게는 계속 열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독일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개인의 휴식과 사회의 편의를 동시에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을. 정말 효율적이면서도 배려심 깊은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먹는데 뜨거운 물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젓가락이나 포크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었거든요. 독일 슈퍼마켓에서는 물건만 팔 뿐 이런 서비스는 꿈도 못 꿔요. 그날 저녁 편의점에서 장을 봤습니다. 독일에서는 토요일 오후에 한 주치 장을 미리 봐둬야 하는데 여기서는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살 수 있었어요. 우유가 떨어졌다고 월요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죠. 한국에서는 편의점이 작은 정부 역할까지 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효율이 아니라 미래형 인프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의 관료적이고 경직된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죠.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편의점이 작은 정부 역할까지 하네. 이건 효율이 아니라 미래 인프라야. 셋째 날 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2시쯤 갑자기 배가 고파져서 편의점에 혼자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스마트폰 배터리도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고 주변은 낯선 골목들 뿐이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함부르크에서는 밤 11시 이후에 혼자, 특히 여성이 혼자 거리를 돌아다니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부모님께서도 항상 밤늦게는 절대 혼자 다니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런데 서울 거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벽 2시인데도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혼자 걷는 젊은 여성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길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20살 정도로 보이는 한국 대학생이 다가왔어요. 영어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게스트하우스 주소를 보여줬고 그 학생은 흔쾌히 스마트폰으로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학생이 직접 게스트하우스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낯선 사람을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없거든요.
특히 밤늦은 시간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하죠. 하지만 그 순간 정말 이상한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을 믿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거리 자체에서 느껴지는 안전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학생의 진심 어린 표정 때문이었을까요?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 학생도 새벽에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더군요. 새벽 2시에 공부를? 독일에서는 도서관이 밤 10시면 문을 닫는데 말이에요. 그 학생에게 한국에서는 여성이 혼자 새벽에 다녀도 안전하냐고 물어봤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라고 CCTV도 많고 사람들도 서로 도와준다고 하더군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서 고맙다고 인사할 때 그 학생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고 좋은 추억 만들고 가라고 하더군요. 전혀 모르는 외국인인데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방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생각해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낯선 사람의 친절, 밤거리의 안전함,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까지. 그때 깨달았어요. 나의 고향은 왜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차 보장하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이 선진국이라고 자부했지만 정작 시민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었어요. 그날 밤 일기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밤 나는 진정한 안전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법과 규칙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넷째 날 저녁 친구들과 강남 지역을 둘러보다가 정말 특별한 곳을 발견했어요. 바로 스터디 카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카페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새벽 5시까지 문을 연다는 안내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는 도서관이 밤 10시면 문을 닫는데 여기는 민간업체가 새벽까지 공부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시간에도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거였죠.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조용했어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꺼운 책을 펼쳐놓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노트북으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나이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한자리에 앉아있던 20살 정도의 여학생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어요. 영어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 유창하게 대답해 주더군요. 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냐고 물었더니 새벽이 가장 조용해서 집중이 잘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 학생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3학년이었는데 졸업 후 삼성전자나 네이버 같은 IT 기업에 취업하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일 새벽까지 공부한다고 하더군요.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우리 독일 학생들은 여유로운 학습 분위기에 익숙하거든요. 오후 3시면 대부분의 수업이 끝나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며 여가 시간을 보내죠. 공부도 중요하지만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한국 학생의 눈빛은 달랐어요. 피로보다는 의지가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확고한 목표의식이 있었어요. 단순히 시험 점수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옆 테이블의 중년 남성도 인상적이었어요. 직장인으로 보였는데 퇴근 후에 스터디 카페에 와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직장인이 퇴근 후에 공부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일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거든요. 퇴근 후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마음가짐이 정말 대단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집중력과 끈기를 보면서 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여유로운 생활에 안주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어요. 물론 워라밸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람들처럼 목표를 향한 열정과 노력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적었어요. 한국 학생들을 보니 내가 얼마나 안일했는지 알겠다. 여유로운 삶도 좋지만 성장을 위한 노력 없이는 진정한 발전이 있을 수 없구나. 마지막 날 아침,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하철에서 제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독일에서라면 며칠은 걸릴 일인데 한국에서는 어떨지 궁금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지하철역 안내소에 가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직원분이 바로 분실물 센터에 연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탔던 지하철 노선과 시간을 말하자 실시간으로 CCTV를 확인해서 제 휴대폰이 어느 역에서 수거되었는지 바로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함부르크에서는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며칠 후에 분실물 보관소에 가서 확인해야 해요. 그것도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죠.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과정이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협력이었어요. 제 휴대폰을 주운 승객이 바로 역무원에게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독일에서는 남의 물건을 줍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기서는 당연하게 신고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1시간 만에 휴대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분실물센터 직원분이 웃으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부분 찾아간다고 하더군요.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분실물 회수율이 90%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단순히 물건을 찾은 게 아니라 한국 사회 시스템의 완성도를 직접 경험한 거였거든요. CCTV를 통한 실시간 추적,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 그리고 효율적인 분실물 관리 시스템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의 관료적인 행정 처리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서류 하나 처리하는데도 여러 부서를 거쳐야 하고 몇 주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미아와 레아도 똑같이 놀라워했어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가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서로 도와주는 문화가 인상적이라고 했어요. 오후에 명동에서 쇼핑을 하면서도 한국 시스템의 우수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모든 가게에서 신용카드와 모바일 결제가 가능했고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 화장품 가게에서 직원분이 영어로 친절하게 상품을 설명해 주시는데 독일어까지 몇 마디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작은 가게 직원도 여러 나라 언어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면서 친구들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이 정말 꿈 같았다고, 독일로 돌아가기 싫다고 모두가 입을 모았어요. 특히 모든 시스템이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은 과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했지만 한국은 미래를 실시간으로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디지털 기술과 시민의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사회였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일기를 썼어요.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는 것 같다. 이 나라는 정말로 미래를 살고 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일주일 전에 한국을 무시하며 왔던 제가 이제는 떠나기 싫어하고 있었거든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아쉬운 표정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모습을 눈에 담고 있었어요. 미아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일요일에 또 모든 가게가 닫혀 있을 텐데 정말 답답할 것 같아.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의 24시간 편의성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독일의 제한적인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게 느껴질지 뻔했죠. 레아는 스마트폰으로 한국 사진들을 다시 보면서 감탄했어요. 새벽 2시의 환한 거리, 언제나 열려있는 편의점, 친절한 사람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독일과는 정반대였다고 하더군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면서도 계속 아쉬워했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졌거든요. 공항 직원분이 여행이 어땠냐고 물어보시자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인 줄 몰랐다고 했죠. 직원분이 미소 지으며 다시 방문해달라고 하셨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기를 기다리면서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독일의 우월감으로 가득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에서 배울 점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24시간 사회의 편의성, 완벽한 디지털 인프라, 시민들의 협력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까지. 독일이 자랑하는 체계성과 질서도 좋지만 한국의 역동성과 미래 지향적 사고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면서 마치 별처럼 보였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1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친구들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다시 한국에 오고 싶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고 했죠. 함부르크에 도착한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SNS에 한국 여행 후기를 올리는 거였어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에서는 24시간이 부족했는데 독일에서는 12시간도 필요 없는 것 같다. 정말 솔직한 심정이었거든요. 그 게시물에 독일 친구들이 많은 댓글을 달았어요. 대부분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는 내용이었고 일부는 독일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부모님도 정말 놀라워하시면서 한국이 그렇게 발전된 나라인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성장한 것 같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날 밤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독일의 여유로운 삶도 좋지만 한국의 역동적 에너지와 무한한 가능성이 부럽다. 언젠가 다시 와서 더 오래 머물고 싶다. 이 나라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꿈을 현실로 만드는 나라다.